자, 2월 2일 날 했었는데요. 한 달이 참 빨리 가네요. 1번 관심, interest가 관심이 있어야 보게 되고, 보게 돼야 알게 되고, 알아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해야 자유로워지죠. 이게 일종의 그 명상의 아주 중요한 스킴입니다. 지난번에 그 존 카바치 책 마지막 부분에 깊은 관심은 지성의 어머니이며 뭐 지성을 통해서 자유에 이른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명상책에 나오는 그 문구는 이게 소설책과 달라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요 5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죠. 명상을 통한 자유,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벼워지기 위해서 명상을 하죠.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좀 가벼워지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명상을 해요. 근데 그 자유로워지는 그 원인, 이유는 다른 게 없고 반드시 이해를 통해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 이해가 쭉쭉쭉쭉 이제 알아야 이해하게 되고, 봐야 알고, 관심 있어야 보게 되죠.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한 관심이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에 대한 관심. 그게 명상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아주 깊이 새겨 놓으십시오. 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삿띠하라고 하느냐?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국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작동 방식을 깊이 이해함으로써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 이제 부다의 말씀이에요. 2번, 생각을 바라보는 순간은 생각의 강물에서 빠져나와 그 강물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본인의 생각이 바라보여지죠. 바라보려고 하면 바라보여집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건 그 바라보는 대상에서 물러나야지만 그게 보이죠. 그 바라보여지는 대상에 매몰돼서는 그거를 볼 수가 없죠. 그죠? 어려운 얘기도 아니죠. 우리가 생각에 깊이 빠져가지고 막 생각의 날에 생각의 가지를 펼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생각이 바라보여지나요? 바라보여지지 않죠. 생각에 매몰되는 것과 생각을 바라보는 것은 양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생각을 바라보고 함으로써 역으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롭겠죠? 생각에 빠져 있으면 생각과 같이 그냥 휩쓸려 흘러가잖아요. 그건 생각에 구속되는 거죠. 바라보는 건 결국, 자, 1번에도 나오지만, 본다가 나오죠? 결국 자유롭고자 하는 행위죠. 계속 바라봐야 돼. 쉽지 않죠? 왜 쉽지 않겠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그럴지언정 계속 바라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명상행위죠. 3번, 명상에서의 노력은 에포트라기보다는 사띠가 잘 되게 하는 에너지를 갖추는 것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노력이라고 그러면 뭔가 애써서
만들어내서 인위적으로 뭘 해가는 거, 억지로 하는 거, 힘드는 거,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러나 명상의 사띠는 그것과 다릅니다. 사띠가 잘 되게 하는 에너지, 자, 몸과 마음. 우리가 명상을 하지만 몸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좋을 때 에너지가 샘솟는 걸 느끼시죠? 에너지를 짜내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샘솟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리기를 한다든가 어떤 땀 흘리는 운동을 한다든가 하고 났을 때 마음도 가벼워지죠. 그 개운한 기분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샘솟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명상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명상가는 항상 몸과 마음을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대충 술 먹고 막 퍼지러 자고 뭐 1시간 뭐 자고 뭐 담배도 뻑뻑 피고 예,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일종의 움직이는 법당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법당에다가 막 술을 들이붓고 담배 연기를 막 뿜어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4번 명상가는 행위 모드, doing 모드와 존재 모드, being 모드가 상호 쉽게 전환되도록 균형을 갖춰야 한다. 행위 모드와 존재 모드는 뭐 하나마 여러분들이 뭔지 다 알고 계시죠? 뭔가 하는 거, doing 모드하고 뭔가 한다기보다 온전하게 충만하게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 모드, 한 가지 모드만 취한다 그러면 그건 치우치는 삶이죠. 그동안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 전에는 다 줄기차게 도잉 모드로 살아왔죠. 그런데 명상을 함으로써 비로소 존재의 모드가 뭔지를 알게 되고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수행자로서 출가하지 않은 수행자로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명상을 유지하는 길은 얼른 도잉 모드일 때와 비잉 모드, 행위 모드일 때와 존재 모드가 착착착착 전환이 잘 되도록 균형을 갖춰야 하고 더 이제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행위하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게 행위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지. 좀 모호한 말이긴 한데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활이 수행이고 수행이 생활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제가 수행자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자유롭고 편하고 행복하겠죠? 틀림없습니다. 여기 5번에도 이제 같은 취지의 얘기인데 생활이 명상수행이 되고 명상수행이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일정한 시간을 내서 폼을 잡고 좌선이나 경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일상생활 중에 꾸준하고 틈틈이 사띠 마음 챙김을 해야 돼요. 걸을 때 걷는 줄 알고 있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줄 알고 있고 냉장고 문을 열 때 문을 여는 줄 알고 있고 그 순간에 일상생활 중에 계속 사띠를 상기해서 마음 챙김을 이어가게 되면 아이러니컬하게 명상의 진가를 알게 되는 건 일상생활 중에 사띠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생활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생활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명상가로서. 6번. 생각을 포함한 마음의 현상들도 호흡이나 소리와 마찬가지로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다. 예. 제가 대상에 겹다운표를 해놨어요. 호흡이나 소리 이런 게 대상이다 라고 하면 다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 생각을 포함한 감정, 느낌, 기억, 기대, 후회 이런 마음의 현상들이 알아차릴 대상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얼른.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명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건데, 자,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 기관이, 창문이, 문이 6개가 있죠?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 뇌. 요거를 부탁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한자로 중국에서 한 글자씩을 번역을 해서 안이비설신의라고 그랬죠? 그거 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문이 있는가요?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6가지 문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을 하죠. 그런데 장님은 불행하게도 이 보는 세상이 없는 거죠. 귀머거리는 듣는 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세상, 듣는 세상, 냄새 맡는 세상, 맛보는 세상, 촉각하는 세상, 생각하는 세상 6가지 세계를 사는 거예요. 6가지 세계를. 그죠? 그리고 6가지 세계의 대상은 뭐예요? 색, 성, 향, 미, 촉법. 그렇죠? 눈의 대상은 색이고 귀의 대상은 소리고 코의 대상은 냄새고 혀의 대상은 맛이고 촉각의 대상은 그 느낌이죠. 몸의 느낌. 그리고 이 뇌의 대상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생각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스님이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샤워하다가. 여러분들 샤워하시죠? 샤워하면은 요즘에 이제 샴푸나 비누가 좋은 게 많아서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 때는 그냥 막 세수 비누 같은 걸로 막 머리도 감고 그랬는데 샤워하고 그러면 냄새가 좋죠. 내 스님이 룰루랄라 이제 샤워를 하다가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깨달음이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보이는 거는 눈으로만 보지 귀로 볼 수 없고 코로 볼 수 없죠. 소리는 귀로만 듣지 눈으로 들을 수 없고 코로 들을 수 없어요. 냄새는 코로만 맡아지지 눈으로 맡을 수 없고 귀로 맡을 수 없죠. 굉장한 깨달음 아니에요? 6가지 감각기관이 각각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크로스가 안 돼. 그렇죠? 크로스가 안 돼요. 6가지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6가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지. 장님한테는 보는 세상이 없어. 귀머거리한테는 듣는 세상이 없어요. 6가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거.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건 가까운 것도 보지만 저기 10km 밖에 산의 경치도 보이고 뭐 10광년 떨어진 별도 보죠. 소리는 어때요? 10km 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죠. 뭐 기껏해야 뭐 한 100m 밖에 소리 대포 터져봐야 뭐 한 1km 정도. 소리의 대상, 소리는 귀의 대상인 소리는 보여지는 대상보다 좀 레인지가 가깝죠.
안, 이, 비. 코는 어때요? 더 가깝지? 1km 밖에 있는 냄새가 나요? 안 나잖아요. 더 가깝지? 혀는 어때요? 여기 닿아야지. 몸은 어때? 지금 안, 이, 비, 설, 신, 의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혀는 더 여기 닿아야 되고 몸은 더 짝 달라붙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 대보세요. 손바닥을 이렇게 대보세요. 왼손에서 오른손이 닿는 게 느껴집니까? 또는 오른손에서 왼손이 닿는 게 느껴지세요? 잘 구별이 안 되지? 더 짝 달라붙지? 자, 마지막으로 뇌가 남았어요. 안이비설신의의 의. 이거는 이 뭐 혀나 몸의 촉감보다 더해. 주체가 대상인지 대상이 알아채는 주체인지 구별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대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에 따르면 거리만 다르지 안이비설 신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까이 오죠. 그러니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다 대상이면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눈은 10광년 밖에 떨어져 있는 별빛도 보고 소리는 뭐 뻥 하는 소리가 뭐 1km 밖에서 난다 그러면 그 소리도 듣고 코는 뭐 한 10m 밖에서 나는 냄새도 맡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의 대상이 됐든 소리의 대상이 됐든 코의 대상이 됐든 그 아는 작용은 어디서 일어나요? 예를 들면 저 별을 볼 때 눈에서 뭐가 나가가지고 그 별에서 알아져요? 여기서 알아지지. 10km 밖에서 나는 뭐 뻥 하는 대포 소리. 그게 뭐가 여기서 귀에서 뭐가 나가가지고 거기서 알아져요? 여기서 알아지지. 냄새도 마찬가지지. 10m 밖에 냄새가 나면 거기 가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지. 여기서 알아지지. 거리의 차이가 있을 뿐 알아지는 작용은 다 안, 이, 비, 설, 신, 의에서 일어나지. 그래서 부탁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 세 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 뇌 6가지 감각기관에 있느니라. 맞죠? 그게 붓다의 세계관이에요. 세계는 세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감각기관에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자, 이제 결론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6번 지금 요약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생각을 포함한 마음의 현상들, 뇌의 대상이죠. 현상들도 호흡이나 소리와 마찬가지로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되셨죠? 7번. 삿띠를 함에 있어서는 대상을 알고 있을 뿐 대상의 일어나고 사라짐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이 얘기도 제가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 요즘에 이제 유행이에요. 유행이라서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을 많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흔히들 알아차리라 마음 챙겨라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 10m 밖에서 소리가 난다. 차 소리가 난다 그러면 마음의 자세가 내 삿띠가 글로 이렇게 가서 물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알아지는 거지만 내심 이렇게 가서 그 소리를 포착하려고 해요. 그러죠? 보는 걸 알아차리라 그러면 이렇게 가서 대상에 가서 그걸 포착해 올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더
사띠 마음 챙김을 열심히 잘 하라, 잘 챙겨라, 사띠를 잘하라 그러면 뭔가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날카롭게 예리하게 알아차리려고 한다. 두 가지 다 잘못됐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알아진다 그랬어요? 세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아진다 그랬지. 이 감각기관에. 그러니까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면 사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감각기관에. 그리고 대상이 와서 사띠를 건드리게 하는 거야. 전혀 다르죠, 자세가? 사띠가 대상에 다가가서 포착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여기 감각기관에 있는 사띠를 건드리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개가 뭐가 다르겠어요? 사띠를 잘못하면 계속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안 알아차려지는 이 마음 챙김을 계속 일으켜서 알아차리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카롭고 성마르고 신경질적이 된다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인간상이 아니죠. 그렇게 되려고 명상하면 안 되잖아요. 사띠를 감각기관에 두고 대상이 와서 건드리도록 하면 어떤 자세예요? 포용적인 자세지. 수동적인 자세고 받아들이는 자세지. 푸근해야 돼. 그러니까 사띠를 할 때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야, 사띠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그러지, 그거 왜 하냐 도대체. 세상에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사띠 명상가, 훌륭한 사띠 명상가들을 보면 사띠를 잘 하면서도 사람이 푸근해지고 포용적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일종의 아이러니지.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뭐 잠시 하는 명상이나 댁에서 혼자 하실 때도 사띠를 내 감각기관에 두는 거야. 그냥 두는 거야.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가 와서 있어도 계속 건드리지. 뭐 건드려요. 대상이 부족해서 사띠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7번이 그거예요. 사띠를 함에 있어서는 대상을 알고 있을 뿐 대상에 다가가서 일어나고 사라짐에 관여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자, 이게 우리 부탁께서 사띠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이 빨리어죠, 빨리어. 빨리어에는 명사에 여성, 중성, 남성 세 가지 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사띠라는 마음챙김이라는 사띠의 성은 뭘까요? 여성이야. 그래서 여성인 거야. 여성적인 것은 훨씬 남성적인 것보다 이렇게 푸근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여성이라고. 꼭 기억해 두십시오. 8번. 사띠 명상가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명상의 대상이고. 야, 이 부분은 이제 다 이해되셨죠? 다 대상일 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배움과 의미를 얻는 책이다. 배움과 의미를 우리가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를 유지하면 배움과 의미가 나한테 옵니다. 내가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지는 거예요. 그 영어로 receptive. 이건 뭐 24분이 지났네. 예. 자, 이 정도 하고